안녕하십니까. 디자인팀의 박종대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팀 김지영 프로입니다. 저는 3년 차 됐고 작년부터 디자인팀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디자인팀 이용훈 마스터입니다. 올해 이제 10년 차고요. 키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디자인팀 정동훈 프로입니다. 작년에 입사해서 현재 2년 차이고 아직 팀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현상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무 설계는 어떻게 현상 설계를 진행하는지 저희와 함께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순천시 신청사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저희도 리뷰하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대형 설계사무소의 설계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4등 사무 설계 작품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뭐 기타 안들처럼 약간 분동하는 것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통합해서 최대한 외부 공간을 주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중점을 맞췄던 부분은 어떤 외관 자체를 최소화한의 디자인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분을 통해서 외관을 만들자라는 거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화분이 자라면서 전체 외관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사람이 아닌 자연과 시간이 만드는 건물을 계획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아뜰리에랑 대형 펌이랑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이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아뜰리에라기보다는 어떤 스타 건축가나 어떤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아뜰리에는 이미 확고한 건축 스타일과 철학이 사실 잡혀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은 그 철학 자체를 구현하거나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상 설계를 참여하고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설계사무소는 개인의 작품이 아닌 거죠. 집단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철학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키느냐, 그리고 그 통합시킨 안을 어떻게 최종 결과물까지 이끌어 가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설계사무소에는 그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중요하고,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상대 멤버들, 동료 멤버들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자극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과연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설계사무소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거론된 부분이 어떤 밀물과 썰물이 만나면서 생태계가 대단히 풍요로워지듯이 어떤 이질적인 물질들이 만나서 그 경계를 지으며 형태를 만드는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건물의 형태로 가져온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주가 가져온 안 같은데 어떤 갈대가 성장하는 방식, 갈대가 군립을 이루는 방식 자체를 건물의 형태로 발전시켰던 대안들이고, 네. 이거는 저희 김지영 프로가 가져왔던 아닌데 국가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건물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브먼트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진행했던 안, 그리고 이 부분은 영훈이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장소를 만들자라고 진행했던 거. 최근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많이 부각이 되고 다들 좋아하니까 목재로 전체 목재 프레임을 통해서 각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안을 가져온 거죠. 춘천시청의 기존의 그 골조들을 살리고 새로 목재 모듈들을 올려서 전체 건물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차 브레인스토밍에 이제 총 8개에서 10개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뭐 각자 의견이 달랐지만 합의에 도달한 부분이 생태라고 해서 또 비정형의 형태를 가져온 건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모든 가능성을 여는 게 목적이라면, 약간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첫 번째 나왔던 팀원들의 아이디어들을 차용해서 서로 간의 아이디어가 심화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에 나왔던 첫 번째 안을 보면 저는 아직도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태라는 속성이 사실 경계가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청사도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런 완전 경계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거고,
일단 안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인 안이었던 것 같아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이 안이 정말 좋았는데 하나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화가 가져온 네, 이게 나왔을 활용점정 때 이제 같았지, 그지? 와 이제 됐구나. 요걸로 하면 되겠네 이런 맞아. 생각이 이제 이 아이디어 괜찮았어. 시민들에게 하나의 모듈을 분양을 하고 그 모듈이 전체 건물에 쉐입을 이루고 부드러운 마운드를 저층부에 깔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업무 공간을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 않았나 싶네. 문제의 그 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았어. 이 뭐 진짜 당선안과 매우 흡사한 배치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코트야드와 여러 가지 볼륨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계획안이 좋았지. 그 생태라는 주제에서 좀 관계성에 대한 거를 주제로 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전체적인 도시 스케일에서도 위화감이 들지 않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열린 청사의 개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본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브레인스토밍 때 한 8개 정도의 대안들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들이죠. 법적으로 만족시키는가, 그리고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면적,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제 세 번째 안부터는 이 팀으로 이루어져서 이 수많은 가이드라인 등과 팩트들을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는 거죠. 첫 번째 나왔던 거는 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에 관계된 용훈 마스터가 진행하던 안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 분양하는 박스 모듈들과 이 랜드스케이프 되는 그 모습들이 그 순천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아쉬워. 그치. 이거 했으면 됐을 텐데. 또 그 안이 나타나고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연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켜를 계속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제안을 하려고 했고요. 건축가가 정해주는 정원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자기 그 공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나 체험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제안해 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안이 처음에 1000개의 정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했었어요. 통합이 이 땅에 맞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건물은 형태가 중요한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기능이 중요한 건물이 있는데 순천시청사는 메시지가 중요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순천시청은 어떤 생태도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떤 허브로서의 순천시청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새로운 생태 시대에 새로운 건축물, 생태 건축물로서의 하나의 이정표,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도심에 있는 순천시청은 어떤 모습일 거냐라는 숙제가 나온 거야. 그렇다면 도심의 이 순천시청은 자연의 형태나 시스템이 아닌 도시의 시스템으로 도시의 언어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민만의 정원, 시민들에 의한 정원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도시 속에서는 그리드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목재로 만들 수 있는 4m, 4m 그리드를 만들고 그 하나의 그리드에 시민들의 화분 하나를 넣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하나의 에코 그리드 시스템을 만든 거지. 저층부를 부드러운 마운드로 잡고 그 안에는 민원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 모든 또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시설들을 넣어주고 플로팅된 매스 위에 보안이 필요한 업무시설을 배치하자라는 거지. 그게 핵심 배치였고 소통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 독립된 볼륨 사이에 있는 그 사익 공간, 우리가 이야기한 그 반 외부의 사익 공간, 목재로 만들어진 거기에 시민들의 분양 화분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가꾸는 화분도 있고 그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청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네. 우리 계획안의 6분의 1 모형인데 우리 계획안을 보면 400 x 400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 그렇죠. 구조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닥으로 결합된 목조 구조 방식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외피를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했던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그냥 현상에만 딱 제출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치. 우리가 앞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혹은 뭐 미래에 대한 준비 과정 혹은 맞아. 그런 스터디에서 굉장히 좋았던 프로젝트인 것 같고 우리가 이 목재를 최종 안으로 결정하자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거론됐던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에 목재로 이렇게 만든 건물이 없다. 이런 규모가 없다라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인 거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팀 그리고 우리 사무가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다음 현상은 당연히 당선이 목적이죠. 근데 그 이번 현상에서도 했던 것처럼 사실 사무라는 우리 회사가 사회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게 그럼으로써 당선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저는 이번에 현상하면서 현상하는 와중에 가장 배우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현상할 때도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고 저도 꼭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때부터 밤을 새가면서 라도 꼭 제안을 좋은 안을 내서 끝까지 꼭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